자, 안녕하십니까. 예, 고수비치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특강은 최근에 여러분 주식이 너무나 차별적으로 특히 자동차주나 화학 정유 쪽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내용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종목 선택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상당히 유망 종목, 제가 장 마지막 부분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유망 종목을 여러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고점을 뚫고도 있고, 글로벌 시장도 지금 상당히 무난하고, 특히 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진 사태 이후에 여러분,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정유화학, 특히 지금 정유주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여러분, 일본 지진 수에 의한 과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 종목 선택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입문하면 한 6개월 내지 1년 하면은 오로지 차트를 분석하는데,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주식이 살아있다 아니다, 그리고 22평을 이탈하면 손절한다, 또 62평을 장악하면 다시 재미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주식은 여러분 차트는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즉 주식을 우리가 종목을 선택한 데 있어서 차트 분석은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고,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대세 상승장일 때는 회사의 가치, 본질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 분석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유망 종목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 파생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또 옵션도 양매도도 많이 하고 합성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차트가 여러분 제 주 전공입니다. 저도 사실은 차트쟁이죠. 차트쟁이지만은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맹목하신 분이 많은데, 정말 차트는 어떤 주식의 타이밍을 찾는 데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차트보다는 60% 내지 70%는 이 회사의 가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처럼 깊이 있게 분석을 못합니다. 회사를 방문할 수도 없지만은 기본 우리가 레포트 정도를 보면서 반드시 요것만 알면은 그나마 이 회사는 우량한 회사다, 투자할 만한 회사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이 종목은 함부로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를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강의 조금 신경 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장에 주식이 상당히 상승장이죠. 상승장에서는 보통 여러분 수급, 즉 차트로 수급보다는 사실은 실적과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올라갈 때 현대차라든지 여러분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일본 지진 수혜에서 수혜를 받고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계속 차트상으로 매수 시점 탔고 매도 시점 찾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수급보다는 실적과 성장성을 보셔야 되고, 종합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겠습니다. 2007년처럼 이럴 때는 여러분 사실은 성장성,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수급이 한번 무너지면 외국이라든지 펀드에서 환매가 강하게 논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 수급 차트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시장처럼 이러한 상승장에는 여러분 차트보다는 실적과 성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우리의 주식 시장이 여러분 상당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도에서 2007년, 6년까지 했던 마인드, 그 다음에 1900년도에 했던 마인드처럼 여러분, 그 당시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선진국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드라든지 자문사에서는 랩, 많이 들었죠, 랩. 요즘은 투자 자문사 랩에서 편입된 종목이 최고다는 거죠. 즉, 자문사 랩에 편입된 종목이 지금 여러분 다 주도주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문사에서 여러분 랩에 편입이 됐다 이 말은
자문사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문사는 여러분 우량주만, 정말로 회사를 방문하든지 분석해서 우량주만 여러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문사에서 이렇게 랩에 포함된 종목들은 다 웬만하면 정말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종들이 올라간 종목들을 전부 다 이 자문사 랩에 많이 편입이 된 종목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 매매에서 이런 기관 매매 그리고 외국인 매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마인드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을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여러분 뭐 인터넷 네이버 가서든지 여러분 자문사가 많습니다. 그래 보면은 요즘 말도 많은 이 창의 투자 자문이라든지 보시면은 뭐 브레인 투자 자문, 그다음에 코스모 자문 투자 자문사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쪽에서 편입된 종목이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지금 뭐가 있냐면은 LG 화학이 엄청나게 비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OCI, 그다음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이러면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 정유주 중에서 호남석유, SK, S-오일, 그 다음에 여러분 NC소프트 정도, 코스닥에서는 테크노셰미캠 정도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 모든 자문사에서 편입된 종목들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 대부분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정권주 안 올라가죠.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정권주를 언급을 한번 해드리려 하는데 지금 자문사 랩에 편입된 정권주는 오로지 삼성증권밖에 없다는 거죠. 대우증권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증권 안 올라갑니다. 최근 정권주 모든 정권주 전밀이죠. 그래서 정권주는 오로지 삼성증권 하나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만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정권주 삼성증권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 기관 투자가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최소한 자문사 랩에 편입된 종목이나 펀드에 편입된 종목 관련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기에서 투자로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종목이 1%, 2% 움직였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종목 해가지고 너무 무겁다. 하루에 우리는 10%, 5% 먹고 싶은데 전종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보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 만도 같은 경우 10%까지 올라가고 오늘도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이 요즘은 10%밖에 올라갑니다. 즉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거운 종목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코스닥 종목을 해야만이 하루에 상가 가고 20% 30% 한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실제 기관이나 우리 펀드에서 매매하는 종목은 100종목 이내로 편입됩니다. 지금 우리 종목이 2000 종목인데 100종목 내로 편입되는 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장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현대차가 그때 2,000년 하더라도 5,000원 했죠. 그래서 한 5만 원, 6만 원 가면은 비싸다. 이제는 너무 높다. 정고점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여러분 이제 글로벌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현대차는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 외국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도요타보다 산지 비싼지, 그리고 미국의 포드보다 여러분 산지 비싼지를 판단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현대차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20, 30%인데 아직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률이 경쟁이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이 주식이 사다 비싸다를 판단해야 되지. 옛날에 여러분 정고점이 얼마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마인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LG화학 2차 전지에서 거의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제는 OCI 태양광에서 최고고, 현대차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뭐냐면 밑에 이 부분 간단한 회사 가치 분석 방법. 사실은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 회사 가치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여기에 상당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요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관심 종목, 앞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 제가 이제 여러분의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차트만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 회사를 분석할 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이 뭐냐면은 금호석유 아시죠? 금호석유 여러분 지난주만 하더라도 14, 1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2만원, 3만원짜리가 14만원, 15만원까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10배 올랐는데 매매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호석유가 다시 최근에 갑자기 거의 22만원 정도까지죠?
최근에 20, 30% 그냥 또 쭉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못 따라가는데 우리 개인분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지금 이 종목이 5배, 6배 올랐는데 어떻게 매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금호석이 회사 가치에 비해서 현 주가가 비싼지 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간단히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회사의 매출액 여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약 10% 이상 되는 종목이 좋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고 이 영업이익의 약 10배가 주식의 현 시가총액. 그 같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데 이 정도가 가장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볼 때 작년 대비 매출액이 올게 증가하는 기업이냐.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올해 더 10%, 20% 더 증가할 종목이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여러분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단기수로 이게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차후 필요고 가장 기본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의 성장성, 매출의 성장성, 이 성장성이 중요하죠. 자, 주식은 여러분 현 주가는 작년 2010년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 분석할 때 현재 금호석의 주가, SK, SOL의 주가를 평가할 때 작년 2010년 자료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작년 2010년이 아니고 앞으로 올게 2011년 앞으로 어떻게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이요. 그래서 올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성장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지난해에 했던 자료를 보고 주가가 비싸다 높다 하는데 현재 여러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정유주나 화학주는 작년보다도 올게 실적이 너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작년 주가에 비해서는 이미 올라왔지만 올 연말에 비하면은 이 주가는 또 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증권사 리서치 동향을 꼭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 이걸 안 보죠. 우리 개인분들 요즘 좀 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증권사에 여러분 각 업종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에 특히 최근 한 2006년 7년 지나서는 여러분 많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좀 약했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강해졌고, 예전에 주식을 좀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이, 간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차트로 분석하다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SOE를 했는데, SOE 적정가 15만원. 이렇게 발표 나니까 현주가가 12만원, 15만 발표 나면은, 그때 보면, 아직은 한 2, 3대 올라가겠구나 해서 매수를 딱 하면은, 그때가 단기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레포터가 엄청 추천하는 날에 놓을 때가 신기하게도 단기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주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다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안 본다 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단점이 뭐냐면은 그 종목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보통 그 주가가 좋다 앞으로 추천하고 적정 주가는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 접근하면 보통 단기 고점일 확률이 큰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며칠은 눌림목이 놀더라도 중량계로 그 레포트를 반드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레포트를 한 증권사 레포트만 읽어보지 마시고 여러 증권사 레포트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옥석을 가려야 되고 자기가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게 돼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이 증권사 리서치 동향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수급 간단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여러분 잘 압니다. 이 종목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 보통 여러분 투신에 사는 종목이 여러분 집중적입니다. 투신을 한번 사면 계속 사고 한번 팔면 계속 팔기 때문에 여러분 투신에서 매집하는 종목이 상당히 좋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수급은 외국인 기관 볼 때 기관을 볼 때 이 투신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 보겠는데 자 지금 금호석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쭉 화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 여러분 금호석인데 참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금호석유 여러분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일봉입니다. 정말 얼마에서 올랐어요? 2만원짜리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이죠. 현재 22만원. 자,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2010년도에 한번 보시면은 2010년도에 정확하게 18,000 했네요. 18,000, 2만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18,000에서 2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 정확하게 22만원. 정확하게 10배 올랐습니다. 정말 뭐 우리 개그 콘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만원의 3분은 여기 5만원 가면은 한 6만원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3배 올랐는데 주식을 어떻게 찬약합니다. 2만원짜리 6만원이니까 뭔 사실 무섭죠. 또 6만원에서 10만원 가면은 야, 이게 6만원, 10만원 올라간 걸 또 어떻게 사냐. 못 삽니다, 우리 개인들은. 왜냐면은 어디에서 올라왔는가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호수교가 현재 주가가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 이 회사의 적정 가치보다도 비싸냐, 사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회사에 비해서는 사다, 주식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 밑에서 많이 올라간 걸 보다가 지금 여러분 현대차도 못 잡고, 금호수기도 못 잡고, SK도 못 잡고, SR도 못 잡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못 잡았죠. 그리고 저 코스닥에 안 올라가고 빌빌 기고 있는 지금 반토막난 주식 여러분 3,000짜리 2,000짜리 이제는 많이 떨어지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려보는데 세월아 네월하고 계속 떨어진 놈은 더 떨어지고 움직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 자동차주나 여러분 화학 중주 보고 눈만 끄덕끄덕거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분 선진국처럼 이제 투자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 간단히 한번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러분 우리가 모든 HTS 보시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매매 창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있죠. 보통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보면 지금 금호수기도 지금 5조 8천억입니다. 이 5조 8천억이 현재 금호수기의 가치죠. 그래서 만약에 금호수기가 지금 22만에서 2만원 같으면은 5조 8천억이 아니고 5,800을 깨죠. 작년까지만 해도 5,800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5,800억인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식을 좀 오래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좀 하신 분들도 가장 여러분 회사 가치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겁니다. 요 시가총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기업 분석 보시면은 대부분 다 똑같이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금호수기 매출액이 여기 작년 됐죠. 2010년. 2010년을 보면은 현재 매출액이 5조 7천억. 여기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적으면은 그는 부실한 회사 아닙니까? 팔기는 많이 파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저 보이면 영업이익이 제가 보니까 약 6,500억. 자, 매출액이 5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6,500억 났다. 그러면 10%가 넘죠.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애널리스트들도 뭐 영업이익, 여러분 가장 기본 보고,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익 보고, 여러분 뭐 PBR, 퍼도 보고, ROE 보고, 복잡한 거 다 보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까지 하면 머리 아픕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는데, 이 영업이익이 10%만 되면은 좋은 회사고 10% 이상 되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금호수기 5조 7천억인데 6,500억, 10%가 상당히 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의 10배. 영업이익의 10배가 여러분 6,500억이면 6조 5천억이죠. 이 6조 5천억이 현 시가총액하고 비슷하면 좋다는 겁니다. 즉, 시가총액 5조 8천억인데 현재 5조 8천억이죠. 6조 5천억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호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24만원, 30만까지 보는 이유가 가장 단순한 논리로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22만원이지만은 심지어 30만까지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24만원 애널리스트는 벌써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뽑는 거는 여러분 복잡한 게 여러 가지 자료를 쓰지만은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호수기 5조 8천억 같으면은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금호수기가 좀 전에 봤던 자료는 뭡니까? 이 조금 전에 봤던 자료는 2010년이죠. 그럼 2011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1년은 이게 보시면 영업이익은 보통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미 금호수기는 작년 2009년도에도 엄청나게 샀다는 거죠. 다만 작년은 영업이익이 작았습니다. 1,000억이죠. 보면은, 예. 작년에 보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많았지만은 6조 원 했지만은 1,000억이라는 소리는 10%가 안 되죠. 6천억은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한 3, 4만 해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2010년도는 영업이 6천억 됐으니까 이 주가가 20만 원 가야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주식은 여러분 뭡니까? 2010년도 자료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건 2011년 자료가 봐야 된다. 이 2011년 자료가 여러분 얼마 놓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11년 자료는 여러분 매출이 얼마 놓을지, 영업이익이 얼마 놓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일러주는 게 누굽니까? 부지런히 금호수기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원래 지금 1, 4분기 수익, 영업이 잘 났는지 매출이 잘 났는지 체크하는 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입니다. 각 증거사 애널리스트.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아서 여러분들 보고를 해줍니다. HT에서 띄워준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보시면 화면이 뭐냐면은 이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자, 각 증권사마다 여러분 다 있겠지만은, 여기는 키움 증권 건데, 여기 보면 리서치 동향이라고 있었죠? 리서치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기다 탁 찍어 보시면은, 키움 겁니다, 여기는. 그러나 각 증권사 HT 다 있습니다. 리서치 동향을 딱 찍어 보면은, 여기 밑에 글을 보면은, 쭉 화면을 보시면은, 잘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 HMC 투자증권, 조성윤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매수, 바이를 했다. 목표 주가, 지금, 요게 지금 숫자 23만원, 예, 여기 보면, 요거 위에 거네요, 보십니다. 쭉,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23만원. HM 투자증권에서 지금 23만원, 유진 투자증권에서도 보시면 있겠지만, 보면 19만원, 18만원.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요건 에소일이네요. 잠시만요. 금호수교가, 예. 자, 예, 그래서 좀 이상하죠. 자, 금호수교인데, 여기 금호수교인데, 뒤에서 동향을 보면은, 지금 현 주가가 22만 8천인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한맥투자증권에서 보면은, 이동욱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 바이 26만 5천원. 여기 언제 나온 레포트입니까? 4월 19일 날. 그 다음 밑에 4월 15일 날 보시면은, 동양종금에서 보면은 28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키움이니까 제가 우리 키움을 보면은, 정경희 애널리스트가, 지금 바이 31만원까지 받습니다. 우리 키움 애널리스트는 이 금호수익을 상당히 좋게 봤다는 소리죠. 31만원까지 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31만원까지 보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각 증권사에서 우리 키움 거만 클릭하시면 이 레포트가 열립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이 애널리스트가 상세하게 현재 1, 4분기 금호수기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원래 이 애널리스트가 영업이익을 얼마까지 보느냐? 영업이익을 9천억까지 봅니다. 매출액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올게 영업이익은 9천억. 작년에 영업이 얼마다? 6천억. 작년에 영업이 6천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가 지금 엄청 올라왔는데 올해는 6천에서 9천까지 본다는 소리는 약 한 30% 이상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 여러분 이렇게 9천억이 된다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나야 된다.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인데 7, 8조까지도 가도 된다. 즉 영업이 10배까지도 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영업이 10배 정도까지 보면 7, 8조, 8조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1만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영업이익이 올 연말까지 나와야 되겠죠.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회사를 방문하고 업황을 분석하고 해보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이 예측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호수익 같은 경우도 지금 24만원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금호수익을 저는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호수익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금호수익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금호수익이 이런 왜 사도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다른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면은 리서치 동향은 여러분 오늘 하나 꼭 배워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서치 동향 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한국투자, 동양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쭉 적어놓은 레포트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 그 회사의 레포트는 다 열립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다른 레포트도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 환경 컨센서스라고 한국경제 컨센서스 같은 사이트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 치보시면은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열립니다.
최소한 주시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료를 읽는다고 여러분, 덥석주의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좋게 봅니다. 항상 현주가보다 최소 20, 30%를 높게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가 발표 나는 날 주식을 사면은 대부분 예전에는 여러분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한 2, 3주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보고 바로 주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정말로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집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내가 봤을 때 이 주식은 사다.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배울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첫째, 매출액. 매출액의 성장성. 올해 매출보다 내년에 매출이 클 것이냐.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 영업이 올해보다 내년에 클 것이냐. 가장 중요하고. 이 영업이익이 여러분, 매출액 대비 10% 정도로 나야 됩니다. 10% 정도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곱하기 10배, 즉 10배 정도 한 부분이 현 주가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가 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의 10배보다 시가총액이 여러분 적은 주식들은 아직도 회사 가치가 조금은 저평가 됐다는 거죠. 물론 얘기는 여러분 뭐 이 회사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인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리서치 동향을 찍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면은 뭐 여러분 코스닥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뭐 코스닥 종목 아무 종목이나 제가 뭐 아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현재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형주 같은 거 쳐보시면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00조 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나 소형주라든지 여러분 뭐 아무 종목을 한번 쳐보시면은 예를 들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거래소인데 있겠죠. 갑자기 제가 여러분, 다우 데이터 같은 거 있네요. 다우 데이터. 있죠. 다우 데이터, 코스닥 종목입니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적정 주가 레포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이 2,000 종목에 있는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이러면 자료 정보를 모집하는데, 이는 작은 회사를 방문 안 한다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레포트가 없는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테마죠. 4대강 테마에서 여러분, 4대강 테마, 풍력,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전거 테마,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이상한 테마를 했는데, 그런 종목, 이거 레포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리는 애널리스트가 방문할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종목은 펀드라든지 랩에 절대 편입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리치 동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목은 앞으로 매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상한가 한번 갔다고 이런 매매하면 나중에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제 뭘 하면, 자, 빨리빨리 관심 종목에다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게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일본적인 수혜 종목, 과연 여러분 이게 일본적인 수혜는 과연 있는가? 지금 여러분 과연 있는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실제 일본 지진 수혜가 지금, 방사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의외로 크다. 경제 주가를 빠지는 부분이 별로 안 빠지더라. 이게 복잡한데, 분명한 지금 자동차 주가가 여러분 갑자기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일본하고 강하게 경쟁이 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면은 분명히 큰 수혜고, 일본은 자동차 부품이 없어서 지금 자동차 지금 완제품,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여러분 반도체, 하이닉스가 최근에 여러분 36,000까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의 여러분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분 지진 때문에 상당히 큰 뒤틀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들은 원체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림이 있어도 제품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여러분
지금은 LCD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은 2, 4분기, 3, 4분기 넘어가면 삼성전자도 좀 큰 수혜를 받을 거다는 거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일본의 장수 수혜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죠. 원자력 발전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꾸 뭐 정부에서 조금 원자력 발전을 아직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도 심지어 미국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유보 상태입니다. 유럽은 이미 안 한다는 소리가 나왔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세월 지나면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이 대체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겠지요. 뭐 태양광도 있을 거고 여러분 뭐 풍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력도 있었겠지만은 이 대체 에너지 쪽이 여러분 앞으로 성장할 건데 뭐 그 주도주는 저는 SK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를 여러분 한 크게 한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장소 부품주는 뭐 당연히 여러분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저는 만도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 대체 에너지 관련 수혜주는 여러분 저는 SK를 봅니다. SK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1996년 IMF가 있었죠? 1996년에 IMF에 여러분 혜태가 그때 부도가 났습니다. 혜태가 부도가 나고, 롯데가 그 이후 향후 10년간 주가가 얼마 올랐느냐?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왜 그러냐? 한 차트를 간단히 한번 보고 할까요? 롯데 차트를 롯데 차트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죠?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여러분, 롯데 제가 차트인데, 롯데 제가가 여기 보시면 1996년도입니다. 96년. 보시면 96년도에 보시면은, 주가가 도대체 얼마였습니까? 한 3만원? 15만원 이렇게 정도 했겠네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한번 찍어보면은, 6만원. 여기 보면은 98년까지 해도 6만원 정도 했습니다. 6만원에서 8만원. 96년도 우리 IMF 때 6만원, 7만원 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했는데 180만원. 심지어 몇 배 올랐습니까? 20배. 근데 중요한 것은 1996년도부터 지금 2005년, 6년까지 이 향후 10년 넘었죠. 약 10년 동안 10배에서 20배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 지진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여러분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선반영돼서 좀 많이 올라갔지만은 롯데를 보는 것처럼 한쪽이 여러분 경쟁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쪽의 수혜는 여러분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중장기입니다. 롯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지그재그로 올라간 거죠. 물론 롯데도 보시면 바로 올라간 건 아니고 지그재그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즉 수혜가 중장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 지진 수혜에 대한 우리가 상대적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찾아보셔야 되겠지만은 하루 이틀 아니고 여러분 향후 몇 년 정도 동안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부간 수혜주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제가 요즘 상당히 관심 가진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현대그룹이었죠. 현대그룹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 현대차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가끔 요즘 뭐 레포트 보면 현대차 그룹이라는 말도 가끔 나오긴 나옵니다. 보면은 저는 옛날부터 현대차 그룹이라는 말을 해버리는데 현대가 여러분 이제 이런 나눠지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대가 하나였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나눠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대그룹이 지금 뭐 금강산 관광도 안 되고 완전히 지금 전멸이죠. 그게 왜 안 좋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너무나 지금 강하게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몰랐죠. 현대만 붙으면은 이게 지금 현대 건지 현대차 그룹 건지 아니면 지금 정문준 씨가 있는 현대중공업 건지 이걸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대차하고 관련된 현대그룹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숨은 종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식을 우리가 성장성 있는 주식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데 최근에 여러분 현대하이스코가 날랐죠. 최근 정말 현대하이스코가 여러분 단기간에 여러분 얼마나 올랐습니까? 50% 이상 올랐죠.
최근 1년 주면 50% 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이 종목들은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주주가 누굽니까?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아차가 대주주면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래서 이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바꾸면서 현대위아, 현대차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지금 100% 이상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현대 비엔지 스틸이라고 조그만 회사도 있습니다. 현대 비엔지 스틸. 최근에 거의 단 2주 만에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또 상가 간 종목, 어제 상가 간 종목 하나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회사입니다. 현대 EP라고. 정말 작은 회사인데요. 이 현대 EP는 보통 차량 경량화 테마다 해서 옛날에 한번 반짝 올랐다가 쉬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주가가 거의 7, 80% 지금 올랐는데 이 현대 EP 여러분도 그냥 현대 하니까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이 현대 EP 또한 대주주가 현대산업개발이고 이 현대산업개발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정중시 셋째 동생인가 분이 자제분이 지금 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현대차 그룹하고도 연결된다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EP 같은 종목이 현대차에 여러분 납품이 들어가고 물론 화학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성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EP 같은 종목이 뒤늦게 지금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로 테마가 되면서 확 올라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 숨은 종목을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방금 현대 벤지스틸, 현대 EP, 그 다음 여러분 현대증권은 여러분 현대차 그룹이 아니죠. 이름을 못 바꿔서 그렇지 현대증권은 여러분 지금 현대모기업 거고 HMC 투자증권 이게 여러분 현대차 그룹의 증권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HMC 투자증권도 유일하게 증권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 종목도. 자, 그래서 여러분 숨은 현대차 그룹 종목 찾아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찾을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이제 지주회사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죠. 지주회사 왜 그렇습니까? SK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SK는 여러분 복합적인데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SK는 지금 에너지 관련 회사 지금 중국, 인도, 지금 여러분 브라질 여러 쪽에 투자를 해놔 에너지 쪽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SK 에너지 올라가면 당연히 SK. 그 다음 최근에 SK CNC가 여러분 등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왜 올라갑니까? 자회사는 LG 화학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LG 올라가겠죠. 하나케미칼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 CJ 소핑, 소핑이죠. CJ 소핑 여러분 지금 중국 진출해가지고 여러분 중국 성장이 엄청나게 크고 또 CJ EM, CJ 제일제당 등등인데 지금 일단 하나, LG, SK 날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LS도 여러분 지주회사입니다. LS 산전, LS 전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최근에 두산 엔진 때문에, 두산 중공업 때문에 이 원자력 지금 투자 그것 때문에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고 STX도 여러분 지금 조선 쪽도 여러분 지금 LNG선 때문에 지금 STX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과 STX가 지금 모기업으로서 지금 지주회사는 안 좋지만은 이 지주회사들이 왜 올라가느냐? 자회사들이 여러분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주에서 관심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앞으로 관심 가지는 종목들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지금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서는 저는 여러분 SK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단순히 SK 에너지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SK는 여러분 지금 상당히 대체 에너지 쪽으로 지금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K는 여러분 가장 여러분 많이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SK를 여러분 꼭 관심 가시고 대우인터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여러분 해외 투자 지금 미얀마 또 원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화학 쪽은 금호석유는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에소일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은, 이 에소일도 여러분,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마 작년 이맘때 될 겁니다. 5월 달에 아마 제가 에소일도 그때 5만원대 여러분 추천드렸죠. 그래서 에소일 한번 좀 더 짚어보겠는데, 에소일은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회사 가치로 분석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아직도 에소일은 여러분 주가가 좀 더 사다. 최소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19만원 전후는 봅니다. 그래서 에소일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SK, 에소일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두 종목 정도는 일단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최근에 정권주 갖고 계신 분, 정말 정권주 갖고 계신 분 좀 죽을 찍힙니다. 특히 정권, 은행, 보험, 금융주들 여러분, 영 안 되죠. 그 다음 IT, 삼성전기, LG노텍, 안 되는데, 정권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권주는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느냐? 이제 주식이 옛날에 개인 매매에서 여러분, 이제 기관 매매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많이 줄어버렸죠. 그래서 지점 영업이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점 영업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주는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요. 세 종목만 보시라. 특히 처음에 키움증권, 유일하게 지금 온라인 증권사라서 수수료만 많이 노는 증권사입니다. 다른 증권사들 여러분 지금 수수료 지점에 가서 매매할 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는 펀드 가입해버리고 자문사가 매매하죠. 그래서 증권회사 다른 증권사 지금 수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키움증권 하나 정도는 관심 가지라. 두 번째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여러분 유일하게 지금 랩 쪽에 가장 먼저 진출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사에는 삼성증권만 편입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유일하게 삼성증권이 주가 올라오고 있죠. 키움증권, 삼성증권. 그 다음에 HMC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제가 왜 그랬죠? HMC투자증권은 현대차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게 퇴직연금.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는 여러분 랩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수료,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래서 앞으로 퇴직연금 쪽이 여러분 증권사와 은행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 현대제철, 여러분 현대하이스코 여기에 납품하는 밑에 있는 많은 중소형 업체들이 많겠죠. 그 업체들이 아무래도 여러분 퇴직연금 쪽으로 할 때 다른 데 가기 힘들겠죠. 알아서 HMC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쪽에서 또 성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대우증권 뭐 하나증권 많은 증권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증권주 전혀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증권주도 한번 반짝 올라올 수 있는 위치지만은 계속해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권주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요 세 종목 정도만 하시고 예전처럼 이러면 증권주 묻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증권주는 완전히 여러분 차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여러분 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저는 이 화면 한번 보죠. SK를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참 SK도 정말 씩씩하게 올라왔습니다. 씩씩하게 올라왔고 SK도 참 재밌죠,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건 참 재밌는데 어제 저쯤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제 아침에 여러분 딱 출근을 하든지 주식을 딱 하니까 일요일날 최태원 회장이 또 선물 매매 해가지고 1,000억을 날려먹었다. 제가 그랬죠. 선물 매매는 저한테 오셔야 되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선물은 제가 옵션이나 선물은 제가 그 한 10년 동안 전문가 활동을 또 했고 매매를 했는데 선물은 사실은 방향 잘못 잡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10억을 1,000억을 깨먹어 돼서 악재 넣어서 아침에 개발을 딱 출발했단 말이죠. 우리 개인들은 손절했겠지만은 주가가 바로 양봉 만들면서 오늘까지 여러분 10% 이상 올랐습니다. 저쯤에서. 저도 여기서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 개인분들은 뉴스를 보고 접근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 SK 회사 가치를 믿거든요. 저는 SK 향후 최소 27, 8만에서 30만까지 저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원자력이 어떤 문제가 되면서 향후 가장 클 수 있는 회사는 SK다 봅니다. SK 자회사 쪽에 에너지 쪽에 있고 특히 LNG 쪽에 지금 SK 강세를 띄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SK가 유일하게 에너지 쪽,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SK 자회사들이 이런 2차 전지도 있고 이러면 하여튼 에너지 쪽에는 관련해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회사고 특히 중국, 그 다음에 이런 인도, 브라질 이런 쪽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에너지 쪽으로는 SK다. 그래서 여러분 이 SK를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또 회사 가치로서도 여러분 쭉 보시면은 아직 SK는 제가 말씀드리죠. 한번 아까 이게 리서치 시간이 조금 더 리서치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SK 현재 22만 원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증권의 전용기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말했는데 4월 20일 날 30가 목표 쪽 30만 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KTB 투자증권 오지원 전문가는 2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또 이쪽 편에 간단히 짧게 넣는 거 보시면, 이쪽 편에 보시면은 위에는 25만원, 30만원, 27만원, 그 밑에 21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적정 주가를 계속 높인다 소리죠. 왜냐? 한 서너 달 지나보니까 이 1, 3분기 실적을 조사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올립니다. 또 2, 3분기 지나니까 또 조사해보니까 올라가 또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SK 같은 종목 여러분, 계속하는데 저는 SK 같은 종목 상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 SK는 상당히 더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식을 할 때 보시면 수급도 보여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 서투캐시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 수급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매수 청산 또 매수 청산 이렇게 끊어주는, 막연히 지원이 있을 수는 없죠. 요 수급 마디는 본인이 차트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서투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SK 말고 여러분 또 S-오일 한번 볼까요? 자, S-오일도 한번 보시면, 여기 아마 S-오일일 겁니다, 예. 예, S-오일 같은 경우, 참, 작년에 제가 주봉상으로 딱 정확하게 여기서 수급상 말씀드렸죠. 작년 5월 달에 보시면 여러분 고수비책 보시면은 제가 선물, 강의하면서도 주식을 몇 종을 추천드렸는데, SK와 S-오일을 추천드렸는데, 요때 주봉으로 정확하게 상받아 놨다. 요 부분에서 제가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5만원대부터 추천드렸습니다. 회사 가치는 둘째 문제고 수급상으로 이렇게 상바닥 나는 경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상승이 진행 중인데 이 S-오일 제가 그랬죠. 작년에는 여러분 수익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가치 보면은 별로 안 좋은데 매출액 같은 경우 상당히 매출 좀 영업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 작년에 보면 2010년 영업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는 여러분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공장을 짓습니다. 온상 공장에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적게 잡혔는데 그 온상 공장이 올 3월 달에 완공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 높는 거죠. 그래서 그 온상 공장이 원래 2010년만 하더라도 거기만 하더라도 약 8천 정도에서 작년에 8천에서 올해 2조 5천원까지 엄청나게 높는. 그래서 이 S-오일이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저평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회사 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여러분 S-오일은 성장성이 더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9만원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SK, S-오일, HMG 투자증권은 HMG 투자증권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룹에서도 많이 이렇게 키울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한 태지연금과 현대차 그룹 회사인가 HMG 투자증권 증권회사에서도 또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SK, S-오일, HMG 투자증권 이걸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여러분 자 정리하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추천 정보도 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앞쪽에서 말씀드린 거, 이제 주식은 여러분 차트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차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 선물 옵션 오랫동안 했지만은, 파생은 오로지 수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중 매매니까 하루 중에만 수급으로 차트밖에 안 봅니다. 저도 차트만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주식은 회사 가치이고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의 성장, 특히 영업이익의 성장, 그리고 현재 주가에 비해서 현 주가가 과연 산지 비싼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리서치 동향.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여러분 리서치에서 여러분 많이 준다는 거죠, 자료를. 반드시 아까 그랬죠. 환경 컨센서스 네이버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레포트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식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현대차 같은 종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회사를 주식을 차트가 아닌 이 회사 가치 분석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자 이런 말씀 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